네, 졸리시죠? 기지개 한번 펴실까요? 쭉 위로 한번 쭉 펴주세요. 옆으로도 왼쪽으로도 한번. 네. 왼쪽으로도 한번. 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니까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졸면 죽음이라고 써 있는데, 네. 우리는 오늘 이 자리, 내일 이 자리가 끝나면 사회상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길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졸면, 네. 우리 김제팀 특히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앞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처음 오신 기관들 혹은 단기 사회사업 방식으로 처음 해보려는 기관들 중심으로 발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기관은 2013년부터 합동연수를 참여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복지관 중에서는 최장수 합동연수 참여하는 복지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복지관에서 단기 사회사업 대상이 누구였냐면 어르신 사업이었어요. 여기 혹시 그 노인복지센터에서 오신 선생님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아동 사업으로 하는 건 올해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준비를 했고, 또 저희 기관에 서비스 제공팀이 있지만 단기 사회 사업으로 아동 사업 하는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번에 관장님, 부장님을 제외한 우리 선생님들 오셨는데 사업을 담당하는 모든 직원이 단기 사회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하기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들을 당장 내년에 다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밟아가시면 좋겠고요. 제도권 복지기관에서 할 수 있는 지점들을 좀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거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하는 연수가 합동연수가 단기 사회 사업이에요. 실습 합동연수인데 단기 사회 사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실습이 아닌 사회 사업인 거예요. 대학생들이 짧은 기간 5주, 4주, 5주라는 기간 동안 이 기간에 실무자가 하는 일을 사회사업을 학생들이 하게 돕는 실천이거든요. 그런데 대학생들이 4년 동안 실무를 경험해 볼 기회가 단 한 차례도 없어요. 유일하게 실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실습 단기 사회사업인 거예요. 그런데 현장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실습을 귀찮은 거, 힘든 거, 내가 맡고 싶지 않은 거, 부가적인 업무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대학생들이 왔을 때 지금 현실이 좀 그래요. 특히나 복지기관에서, 복지관 평가에서 실습이 빠졌기 때문에, 평가 점수에서 빠졌기 때문에 당장 실습을 하지 않는 기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후배들을 키우는 일은 이 단기사회사업 실습은 현장 선배들이 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습 지도할 시간이 없다. 많은 선배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바빠서 어쩔 수 없다. 실습을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 막 열심히 지도할 수가 없는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들, 그 지점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현장 선배들의 어려움, 아픔들을 이해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딱 그 수준만큼만 학생들이 배운다는 거예요. 대충 가르치면 대충 배운 학생들만 현장에 나와요. 실습 지도자가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학생들이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첫 인사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습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사회 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후배를 찾고 키우는 일, 이로써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 현장을 변화시키는 일이 저는 단기 사회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쉽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김제사회복지관에서는 대학생들을 모집을 할 때 7가지 김제사회복지관에 참여하면 얻을 수 있는 유익 7가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겁니다. 실제 사회사업을 실천할 수 있고, 그리고 사회사업 현장에서 기록하는 방법, 수시로 고품질의 슈퍼비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7가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해요.
이걸 언제? 3월 달에 공지를 해요. 그래서 미리 선수 치는 거죠. 좋은 학생들을 찾기 위해서. 왜냐하면 실습을 오는 거는 모든 대학생들이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다 지원을 하면 안 되잖아요.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희 기관에서 7년 동안 실습했던 친구들에게 통계를 내봤습니다. 통계를 내봤더니 저희가 2013년부터 현재까지 16개 대학 45명의 대학생이 단기 사회사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껏 김제사회복지관 활동 중에 가장 의미 있었던 게 어떤 겁니까? 했더니 첫 번째가 슈퍼비전. 아까 말씀드렸죠? 고품질의 슈퍼비전. 두 번째가 사회사업 활동인 거예요. 사회사업 활동. 그러니까 첫 번째는 슈퍼바이저가 대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그 관심을 갖고 땀을 흘리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성장하는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그 무엇보다 합동 요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었지만 내가 맡았던 사업이 가장 의미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들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 중심의 실습. 보통 기관의 실습은 4주 동안 진행하는데 첫째 주는 일주일 동안 기관 교육합니다. 기관의 사업들 소개하고, 2주차 때는 보통 프로포절 작성해봐라, 3주차 때는 서비스 제공팀, 사례관리팀 이런 식으로 각 분야별로 실습을 하게 되는데, 교육 중심의 실습은 한 달만 지나면 돌아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직접 학생들이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지역사회 인사하고 들레사람 만나고 이렇게 해왔던 과정은 몸이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10년 전에 했던 그 활동들이 그대로 기억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실습이 아닌 사회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7월 한 달, 8월 한 달, 한 달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 그 실무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기관에 신입사회복지사가 입사하잖아요. 그러면 3개월 동안 뭐를 줘요? 유예 기간을 주잖아요.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고요. 그런데 학생들은 불과 4주, 5주 만에 이 일들을 다 해내야 돼요. 지역사회도 모르고 어떻게 실천해본 경험도 없는데 이 일들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획을 제가 해서 준비를 하되, 우리 담당 선생님은 아까 박유진 선생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매년 조금씩 부탁드려 왔고, 그런 지점을 재미있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지점들을 계속 부탁을 드렸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제복지관에 어떻게 올해 준비를 했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는 이렇게까지 준비를 안 했어요. 올해 아동사업으로 단기사업이 처음이기 때문에 3월 달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실습 지도 계획을 수립하고 모집 공고를 기관 홈페이지에 올리고 했어요. 그리고 직원들하고 같이 한 달에 저희가 매주 화수목 했죠. 화수목 1시간씩 학습을 했는데 이때 선행사례 연구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도 선행사례 연구하고 기관 견학을 갔는데 추동과 선의관학을 다녀왔습니다. 5월 달에는 여름방학 마을학교 설명을 했습니다. 아동 학부모님, 아동 모셔놓고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따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6월 달에는 단기사회사팀 면접, 그러니까 5월 달부터 아동면접위원을 뽑아서 아동면접위원이 5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선생님들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요 준비 과정 영상은 김제사회복지관 다음 카페에 들어가면 복지관 활동 영상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7월달 활동하고 8월달 마치게 될 건데요. 저희 직원들끼리 학습을 이렇게 매월 했던 거고요. 일상생활기술학교 받고, 월평빌라, 여기 시설에 지금 오신 분들은 저쪽으로 가셨죠? 월평빌라 이야기도 읽었어요. 월평빌라 이야기도 읽었고요. 4월 달에 추동에 있는 최선우 선생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 미인 앉아 계시죠? 선의관학복지관의 이가영 과장님 만나서 그때 반나절을 이가영 과장이 그 팀의 반나절을 다 빼서 모든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시간을 할애해 주셨고 한 사업 한 사업 다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우리 여기 오신 선생님들이 다 사례를 들으니까 해볼만 한 거예요.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와서 사업들을 선정을 한 거예요. 해보고 싶은 사업들을 제가 언제까지 알려달라고 시간을 드렸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해보고 싶은 사업들을
이야기를 하셨고, 겹치는 사업들이 있으면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10가지 사업이 나왔는데 1개 사업은 폐각이 됐고 9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책여행, 시골집에서 하룻밤, 복다름, 이거는 시골에서 말하는 초복, 중복, 말복 사업입니다. 논두렁 영화제, 일상생활기술학교, 골목야영, 우리집 영화관, 한여름 찰레축제. 한여름 찰레축제는 일반 도시에서, 일반 연금임대 아파트 말고요, 일반 아파트에 하는 아파트 공동체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5월달에, 지난 5월달에 학부모님하고 아이들 와서 설명회를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임경민 선생님께서 일상생활기술학교 사업에 대한 의미와 몇 명을 모집을 하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다 설명했고, 모든 선생님들이 설명을 다 했습니다. 저도 설명을 했고요. 요거 하나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하는 시골집에서 하룻밤 영상을 그 자리에서 틀었던 겁니다. 소리가 네, 여기가 원봉마을입니다. 아주 골목길도 아름답고 잘생겼죠? 아이들이 뛰어놀기에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차들이 거의 다니지도 않고 안전하게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여기가 원봉마을이거든요. 네, 시골집에서 하룻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김정희 할머니 댁입니다. 따라라란딴 꽃을 키우시는 걸 좋아하셔서 상추도 키우고, 여기가 황토방입니다.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여기서 아이들 오면 별도 보고, 네, 또 이제 꽃도 보고, 네, 불 빼는 것도 해서, 네, 궁금한 또 삶은 저기 뭐야, 저기 하고, 네, 뭐 먹고, 네, 또 뭐야, 할머니하고 얘기도 하고, 와,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먹자.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 여름방학과 시골집에서 하룻밤 신청하세요. 이거는 사업 설명회 때 아이들하고 학부모님 앞에서 틀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거를 계획을 생각을 못했어요. 단기 사회사업, 저도 이걸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제가 하는 일이 사례관리 업무하고 농촌 마을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 종일 그 마을을 돌아다니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 사업을 합니다. 우리 그때 경산 재가동인복지센터 선생님 계신가요? 예. 또 어르신들 만나는 일인데, 어떻게 하면 이 어르신과 이 마을에 생기가 돌고 활력이 돌게 할 수 있을까, 이 지점을 고민을 했던 거고, 마침이라고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화면에 나왔던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올해 초에 갑자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사모님을 만났는데 위로해드렸죠.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는 내가 몸이 아프고 다리가 아파도 하루 세 끼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해드려야 했기 때문에 꼬박꼬박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 역할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졌고 입맛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 신한쌤하고 곰곰이 듣고 나서 그 자리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번 여름방학 때 우리 복지관에서 도시 아이들과 이런 활동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르신께서 아이들 집에 초대해서 외할머니 집에 아이들 놀러 오듯이 이렇게 하룻밤 채워주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모님이 좋다라고 하시면서 자기가 예전에 목사님 목회하실 때 교회에서 아이들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강점들을 찾아서 사모님하고 이 과정들을 준비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하고 설명회 때 난리가 났어요. 아이들에게 이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는 9개, 10개 프로그램 중에 3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카드를 줬는데 1순위의 시골집에서 하룻밤에 다 몰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멘붕이고 아이들도 멘붕이고 저도 멘붕이었어요.
1순위에 다 몰리니까 모집 인원은 6명만 뽑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한 20여 명의 아이들을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다행히도 이렇게 이제 뽑기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미리 선생님들하고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건가 방법들을 생각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사업들을 조정을 했고요. 저희 기관에 이번 5주 동안 활동하게 될 학생들의 일정표인데요. 첫째 주는 7월 15일부터 입소하게 되면 선행사례 연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선행사례 연구하고 매주 토요일은 놀러 갑니다. 첫째 주 토요일은 거창의 박시영 원장님 만나 뵙기로 이미 이야기가 됐고, 둘째 주는 이제 홈커밍 데이, 선배들 다 오셔가지고 예전에 어떻게 합숙하고 어떻게 하셨는지를 설명해 주실 거고요. 셋째 날에 중간평가 워크숍을 전북 장수에서 아마 방화시민복지관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장수에 계시는 그 송명원 선생님께서 그 똥꽃 책 저자이신 전희식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해요. 그렇게 아무튼 지리산 둘레길도 걷고 이렇게 활동할 계획이고요. 둘째 주에는 3일 동안 지역사회 인사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학생들이 모든 공통적인 인사를 드려야 되고, 복지관의 운영이사님 뭐 이런 분들, 중요한 분들, 검산동 주민센터, 면사무소, 아까 제가 가던 백산면 이런 것들을 인사드리고, 그 다음 둘째 날, 셋째 날은 자기 사업과 관련돼서 인사드릴 분들을 학생들이 미리 가서 인사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면, 학생들은 지역사회를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지역사회 인사드릴 만한 리스트를 미리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목금은 다음 주에 바로 활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과 첫 만나는 날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준비하고 설명 준비하고 여기에 집중할 거고요. 셋째 주부터 활동이 시작되는데 지금 색깔을 음영들을 넣어놨잖아요. 이 일정들이 지금은 우리 슈퍼바이저들만 생각하는 가안이에요. 확정된 건 아니고, 왜 이거를 가안을 잡았냐 하면 9개, 10개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시골집에서 하룻밤 1박 2일, 생여행도 1박 2일, 골목야행도 1박 2일이에요. 그러면 어떤 친구는 여기도 신청하고 여기도 신청했는데 겹칠 수 있잖아요. 실컷 다 기획회의 참여하고 준비했는데 여기 참여 못하면 속상하니까 선생님들하고 가급적이면 시간들을 좀 안배들을 조정을 했는데, 나중에 대학생들이 와서 아이들과 기획회의 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될 수는 있어요. 요 지점들까지 생각을 하고 가안을 짰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음영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디레이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요 활동이 끝나고 나면 우리 학생들은 가서 전지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전지 작업을 할 때 자기 사업만 챙기는 게 아니라 옆에 사업도 봐가면서 조정을 하면서, 특히나 저희는 이제 각 사업의 담당자들이 있고, 그리고 2명씩 팀을 엮었어요. 그래서 지역 마을 1팀, 마을 2팀, 마을 3팀으로 나눠서 일종의 그런 거죠. 기관에 사례관리팀이 있고 서비스 제공팀이 있고 이렇듯이 내 사업이 있고 우리 팀원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은 축제나 행사는 팀원 전체가 같이 해야 돼요. 어떤 사업은 기관 전체가 함께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각 사업 담당자와 팀을 나누고 전체가 함께 할 일은 자기 사업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함께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작업들을 하게 될 거고요. 요거 하나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시면 일정표에서 활동 설명 및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빨간 날 디데이 말고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획회의, 활동 준비, 잘 놀기,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만 해놨는데 요거를 대학생들이 채워가야 돼요. 어떻게 채워가야 되냐면 일종의 이런 거죠. 시나리오 작업을 하는 거예요. 시나리오 작업. 일종의 대본 같은 거를 보는데, 우리 실무자 선생님들은 말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든 이 사업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시잖아요. 그거를 계획서에 행정서식으로 담아내신단 말이에요. 대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도 모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제목만 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이 그림을 연수해서 완벽하게 그림을 그려야 나중에 오늘 저녁에 선생님들 오셔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시나리오 작업들도 필요할 건데, 이거는 2017년도 16년도에 했던 박정아라는 학생이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면 아이들과 카드를 만들어요. 자연에서
뭐 솔방울로도 뭐로도 이렇게 카드를 만든다고 하면 자기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시나리오를 만든 거예요. 설명회를 진행한다. 필요한 물품도 쓰고 설명회 준비도 쓰고 재료를 어떻게 구하면 좋을지 생각해보자. 어떻게 재료를 구할 수 있을까? 어디서 재료를 구할 수 있을까? 만약에 아이들이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의견이 다수의 의견들이 상충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점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슈퍼바이저인 저에게 당사자는 이번 여름방학 때 대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제가 생각하는 큰 방향의 틀은 있지만 학생들이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코멘트하고 슈퍼비전하는 게 저의 역할인 거고, 대학생들도 나름대로 책여행이나 시골집에서 하룻밤이나 이런 전체 그림을 그리는 것들이 있을 것인데, 이 그림 그리고 있는 것들이 있으나 아이들이 자기들 생각으로 혹은 아이들이 하나하나 그 과정들을 찾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인 거죠. 이런 지점들을 생각을 꼭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제도 우리 학생들하고 저녁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첫 만남이에요. 첫 만남 설명이 첫날 만나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이들하고 첫날 만나면 자기소개 해야 되겠죠. 라포도 형성해야 되겠죠. 중요한 첫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 활동이 책여행이 어떤 활동인지, 그리고 골목 야행이 어떤 활동인지, 캠핑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뭐 면접위원회 참여했던 아이들은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수강 신청하러 와서 다 이해를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아이들 서로 자기소개하고, 특히나 선생님하고 아이들과의 이 라포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첫날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둘째 날은 뭘 해야 될까요? 셋째 날은 뭘 해야 될까요? 이 과정들을 시나리오 작업 통해 가지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삼책의 유익을 생각을 하는데요. 단기사회사업 실습을 한다고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기관에서 단기사회사업으로 이것을 하면 유익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유익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 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이 성장하는 데 유익해야 돼요. 셋째로는 기관에도 유익이 있어야 돼요. 그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첫날부터 끝날 때까지 오늘 뭐 해라, 뭐 준비했냐, 했냐, 안 했냐, 이런 것들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단기사회사업 하시는 기관들은 미리 사전에 준비들을 해놓기 때문에 기관에 돌아가면 마치 신입 직원들이 처음에는 와서 신입 직원 교육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내 일을 내가 스스로 찾아서 계획하고 하듯이 이 대학생들도 하나부터 10까지 다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슈퍼바이저는 그때 그 지점에서 그 친구들이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지점들을 잘 건드려주기만 하면 되는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사회사업은 다음 세대를 인재를 키우는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현장에서 이렇게 실천하려는 기관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